세계의 다양한 문화권에 대해서 공부할 때 문화권의 의미, 그리고 그 기준 무엇인지, 그 다음 문화권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무엇인지, 자연환경, 인문환경, 인문환경에는 또 종교, 산업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외에 문화권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권의 특징, 사람들의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기출문제를 보게 되면은 남부아시아 문화권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남부아시아 문화권에 대한 내용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이런 부분을 찾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을 학습하고 있어야 된다. 문화라고 하는 것이 뭔지, 문화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문화권의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에 첫 번째 자연환경. 자연환경은 기후와 지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후에 두 번째는 이제 인문환경에서 종교, 산업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세계 문화권별 특징을 각기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유럽, 슬라브, 동아시아, 앵글로 아메리카, 북극, 근조, 아프리카, 인도,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라틴 아메리카 해당되는 위치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세계의 문화권의 구분을 보게 되면 그 구분을 하나의 문화 요소나 여러 문화 요소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구분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대체로 이 지역에 대해서 세분화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알아봤던 북극, 유럽 이렇게 근조 나오게 됩니다. 아프리카, 남부아시아,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앵글로 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 오시아니아 이렇게 해서. 그리고 동아시아 문화권의 문화적 공통점 차이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잘 숙지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이제 문제로 돌아가 보면 인도 문화권이죠. 남부아시아 문화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바로 B가 된다는 것. 그리고 세계 문화권별 특징. 세계 문화권별 특징들을 우리가 세세히 잘 기억해 두라 그렇습니다. 그렇죠? 문화의 의미와 속성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의미가 무엇인지, 문화의 속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분을 확실하게 해 놓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기본적인 학습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문화의 좁은 의미, 넓은 의미. 이때 이제 구분하는 것은 문화자가 뒤에 오면 넓은 의미다 라고 생활 양식의 총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중에 예외가 바로 고급 문화가, 고급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수준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좁은 의미로 쓰인다는 것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문화적 양상의 특징, 보편성, 특성이 있다는 것,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것, 선천적으로 타고난 체질이나 특성, 생물적 본능에 의한 행동 이런 것들은 문화적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극히 개인적 습관이나 버릇에 속하는 것도 마찬가지 문화적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문화의 속성, 학습성, 공유성, 변동성, 축적성, 전체성 이런 것이 있다는 것. 학습성은 후천적으로 습득된다는 것. 그래서 사회에 적응해 나가고 사회가 유지되고 존속된다는 겁니다. 공유성은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생활 양식이라는 것. 그래서 서로 구성원들끼리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예측하거나 기대가 가능하고, 그래서 상호작용이 원활해집니다. 반면에 다른 사회 구성원들과는 구분이 된다는 것. 변동성,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형태, 내용, 의미가 변화한다는 거죠.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합니다. 문화요소가 추가되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한다는 것. 축적성, 전성되면서 더 풍부해지고 다양해진다. 특징, 학습 능력과 상징 체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문화의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축적됨으로 인해 가지고 훨씬 더 다양한 문화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 전체성, 상호 유기적인 관련을 맺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분이 아니고 하나의 전체로서 존재한다는 것. 그래서 다른 부분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주목해야 됩니다. 연쇄적으로 다른 부분에 영향을 주는 거죠. 문화 요소 무엇인지 이런 개념들, 물질문화, 기술밖에 없습니다만 이 기술, 발명의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상을 차지한다는 것. 규범문화,
하나의 기준이나 규칙, 금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재가 따르기도 한다는 거죠. 관념 문화 중에 언어, 음성이나 문자를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가치, 신념이나 감정, 체계 같은 것들, 민주주의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상징, 의미를 부여해서 사물을 전달하는 매개적 작용을 하는 것, 이걸 통틀어서 우리가 상징이라 한다는 것. 이러한 상징은 인간에게만 부여된 고도의 정신작용이라는 것. 예술, 춤, 그림, 의상, 음악, 문학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아름다움, 창조 이런 부분에 대한 욕구를 표현한다는 것. 자신의 감정이나 상상을 다른 사람과 또 공유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문화 지체 현상은 지금 이 부분과 관계돼서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물질 문화의 변동 속도를 비물질 문화의 변동 속도가 따라가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화 지체라 그럽니다. 반면에 이제 물질 문화의 변동 속도가 오히려 비물질 문화의 변동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기술 지체라고 한다는 것. 그래서 다시 확인을 해보면 문화의 의미와 속 속에서 지금 더운 날씨 때문에 쌀이 차기가 없어 맨손으로 식사하면 자연과 연결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전체성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지가 또 각각 무엇인지 이런 부분까지 잘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 변화한다, 변동성, 풍부해진다, 축적성, 학습성, 동질성을 갖게 한다는 공유성이죠.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어 연결되어 있다, 전체성. 그래서 5번이 정답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문화 변동과 전통 문화의 창조적 개성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